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의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회동을 가집니다. 자, 두 정치인의 만남에 배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이유는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SNS나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많이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남을 요청해 왔고 홍준표 시장이 수락하면서 회동이 성사가 됐습니다. 회동 배경과 어떤 대화가 오갈지 백경록 기자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왜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자신을 비판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먼저 만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 일정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는 시점을 즈음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역 민심을 청취하는데요. 보수의 심장에서 자신의 면모를 일신하고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다진다는 작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에서는 정치적 위상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홍 시장을 만나면 본인으로서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지역 민심을 청취하기 위함이다라고는 하지만 지역 민심을 다진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을 정도로 그런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일정 중에서도 구미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영남 민심 다지기 일정에 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구미 금호산 호텔을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경북편을 열어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고 지역 민심을 듣습니다. 네. 이 행사에는 박찬대 서운숙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 한민수 대변인 등 당 지도부와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 및 각 지역위원장, 당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주주의와 민생 경제 회복, 지역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최고위 회의 때 발언한 것을 모아서 거의 종합판으로 민심을 청취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거의 윤석열 정부의 1년을 또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대일 굴욕 외교, 검사 독재, 외교 참사로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1년을 평가하고 네. 당원 및 참석자들과 함께 무너진 민생, 추락한 경제 등 피켓팅도 벌인다고 합니다. 네. 이어 10일 오전에는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 홀에서 이 대표와 지도부 전원이 참석하는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데요. 이 행사 마치고 나서 대구시청으로 가서 홍준표 시장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첫 일정을 구미에서 하는 것을 참 인상 깊게 봤는데, 그 왜냐하면 지난 2월에 윤석열 정부가 즉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조금 좀 다지기 위해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또 구미 찾고 생가도 찾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 즉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주목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두 분의 선호도는 좀 제외하고 네. 자타가 공인하는 차기 대선 주자들에 해당됩니다. 두 분 다. 네. 현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요. 물론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있어서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재명 이의 인물은 크게 부각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홍 시장 역시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확정 가능성이나 본선 경쟁력을 떠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놓고 보면 홍 시장만큼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네. 본인도 이를 의식해 대구시정보다는 중앙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요. 연일 SNS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두 정치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대선 주자급의 공통점도 있고요. 또 다른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성남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성남 FC 의혹 등도 있고요.
또 홍준표 시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경찰 조사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것도 공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공통점을 자, 네. 그럼 두 사람이 워낙 거물급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뭔가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화가 오갈 것 같습니까? 일단 대구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곳이 지금은 이제 달빛 내륙 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입니다. 네. 대구와 광주를 잇는 고속철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이 고속철이 통과되는 광역 지자체가 5개나 되지만 대구시와 광주시가 가장 적극적이에요. 네. 이 법안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 발의할 국회의원이 나서지 않을 정도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사실 그 민주당, 즉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그런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통과가 그렇죠. 될 수 네. 있었는데 이번 그 달빛 내륙 고속철도 그 건설 그 특별법 같은 경우도 또 국회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대화가 또 예정돼 있는 거겠네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홍 시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여기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이고요. 네. 아마 그 뭐 판단이 좀 섣부르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적극 노력하겠다 이 정도의 답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시와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2038 대구 광주 아시안 게임 유치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의 관심과 협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역시 민주당의 정책들을 설명하고 대구 시민들이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홍 시장과 대구시를 방문한 것 자체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하여튼 지금쯤 대구 경북을 방문하는 것 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네.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이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구 경북 방문해가지고 영남 민심 다지기에 나서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대화를 얼마나 길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여야 간의 뭐 보수와 진보 정당 간의 다툼거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마디만 잘못 던지면 진짜 이렇게 말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어서 아니 저기 그 말씀 나올까 싶어서 걱정했었어요. 진행자님이. 예. 그래서 뭐 두 분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뭐 여야 간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대구시가 하는 그런 정책들에 있어서 민주당이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이 홍준표 시장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 간의 신뢰가 두터올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 사이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제가 저기 두 분의 관계는 모르고요. 네. 밖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온 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대선 때 홍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네.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후에도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계속 해왔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을 때 네. 그 홍 시장은 바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반박한 적도 있습니다. 자,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내일 한 오전 늦은 시간이나 아니면 오후쯤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일정 중에서 대구를 찾아가지고 그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날 예정인데요. 그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만 들어가 봐도 최근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즉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 설명을 하게 됐고 그동안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좀 썼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 두 정치인 자타공인하는 대선 주자급이 되는 두 정치인의 만남이 그만큼 그런 이유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평화로운 대화가 될지 아니면 뭐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대구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구 미래 먹거리 50년을 위해서 얼만큼이나 민주당을 향해서 협조 요청을 할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추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